매주 월요일에만 만나볼 수 있는 증시 저격 시간입니다. 이 시간 국내외 이슈들 통해서 시장 흐름 정확하게 짚어드리고 또 투자 전략과 조언을 통해서 투자자 멘탈까지 관리해드립니다. 도움 말씀에 트리플 인베스트 김우식 대표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주 해외 시장에서 어떤 특징들이 있었는지 흐름도 좀 짚어주세요. 네, 굉장히 큰 특징이 있었는데요. 지난주 글로벌 증시의 가장 큰 특징이라 그러면 우리도 글로벌 증시에 들어가니까 네. 우리 한국 증시는 비교적 선방을 했고 대신에 유럽 증시가 폭락을 했거든요. 그렇죠. 이유가 당연히 있겠죠. 지난주에 호재로 작용한 것은 파월 연준 의장의 멘트 하나가 우리 호재로 좀 작용을 했었고 반대로 여전히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 러시아 관련 침공과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도 여전했다 그렇게 봐야 되겠고요. 네. 특히 유럽은 에너지 관련 그 의존도가 러시아에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금요일 우리 장이 열리고 있을 때 원전 관련 그 또 화재 소식이 전해지면서 굉장히 우리도 변동성이 컸었는데 관련해서 유럽 증시가 금요일 뭐 거의 한 4% 이상 폭락을 해버렸죠. 네. 독일 증시가 마이너스 4.4, 프랑스가 4.9, 영국 마이너스 3.4, 이탈리아가 무려 6% 이상 급락을 했는데요. 해서 한 주간, 지난주 한 주간 유럽 증시 중에 독일 증시를 보면은 무려 10%가 폭락을 했습니다. 자, 그랬었고, 그리고 지난 그 금요일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여전히 러시아 이슈에 뭐 변동성을 보일 수밖에 없었죠. 해서 유가가 무려 115불까지 WTI 기준으로 올랐는데 한 주간 보면 26% 급등이거든요. 해서 에너지 관련주 정도가 강세를 보였다 뿐이지 나머지는 거의 뭐 또 금요일도 분위기가 안 좋았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 국내 시장은 선방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국내 시장 동향은 좀 어땠나요? 네, 국내 증시는 어려움 속에서도 뭔가 돌파구를 찾는 모습은 보였는데요. 네. 물론 마지막 금요일은 좀 아쉬웠습니다. 유럽이 이제 러시아 침공 때문에 뭐 폭격을 좀 맞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그나마 좀 적응을 해가는 모습은 보였습니다. 그래서 방산주라든지 에너지 관련주, 뭐 신재생, 원전,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이런 종목이 좀 강세를 이어갔고 네. 또 파월 연준 의장의 멘트 덕분인지 성장주도 낙폭이 컸던 성장주도 일부 반등은 좀 있었어요. 네. 물론 금요일날 다시 무너졌지만 네. 좀 아쉬웠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MSCI 신흥국 지수에서 빠진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 또 낙폭이 컸던 우리 대형주들 잠깐 반등이 좀 있었고 또 어수선하는 와중에도 중국 쪽에서 한한령 해제의 가능성 얘기가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컨텐츠 관련주의 급등도 약간 특징적이었다. 그렇게 간단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이슈들이나 이벤트를 살펴보면 국내에서는 지금 뭐 대선도 있고 네. 외부에서도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좀 짚어주시죠. 그렇죠. 늘 사건 사고가 많은데 특히 이번 주에 굉장히 또 이슈가 많습니다. 꼭 이건 메모를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월요일 이제 3차 회담 가능성부터 해서 또 금요일 11일까지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요. 뭐 회담 관련된 얘기, 애플 신제품, 또 러시아 MSCI EM 지수에서 편출된다는 거, 또 동시 만기일도 있고 거기다 또 22 통화 정책 회의, 또 중국 양회가 또 폐막이 됩니다. 네. 금요일 보면 또 이제 그 우리 셀트리온 관련된 얘기도 있고 해서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하나씩 정리를 좀 하면은 일단 7일 월요일 오늘 글쎄요 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3차 회담이 예정돼 있다라고 돼 있어요. 네. 2차 회담까지는 큰 성과가 없었고 2차 회담에서 약간 또 합의를 봤던 부분들이 지금 안 지켜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인데 일단 3차 회담이 예정돼 있다는 부분 이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푸틴도 압박이 적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결사항전 의지를 보이고 있고 글로벌 각국 기업들이 다 우크라이나를 지금 당연히 지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다 러시아 내에서도 반전 여론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쪽 동네는 좀 험악한 동네니까 얘기를 대놓고 못하겠지만은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압박이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겠고 뭐 회담 결과는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뭐 주초반에 있다는 거 그리고 원전 관련해서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얘기도 좀 있습니다. IAEA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3자 회담이 원전 관련 회담이 아마 지금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를 잘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8일 보면 애플의 신제품 발표가 있습니다. 뭐 우리 종목별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는데
그 버크셔 해스웨이의 워렌 버핏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애플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또 굉장히 또 유명한데 우리 시간으로 이제 볼 때는 9일 새벽 3시부터 공개 행사가 시작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 신제품 공개 행사의 슬로건이 뭐냐면 피크 퍼포먼스예요. 뭐냐면 성능을 엿보다. 네. 성능을 엿보다예요. 슬로건이. 그래서 칩셋 같은 내부 성능을 향상시킨 저가형 아이폰 모델 아이폰 SE 3세대가 공개가 되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부분에서 또 성능을 끌어올린 아이패드 에어 5세대가 공개가 될 걸로 지금 예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신 운영 체제도 선보일 거라고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도 안면 인식, 얼굴 인식이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가형 폰이나 네. 이쪽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게 왜 슬로건이 재밌는 게 아까 성능을 엿보다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최근에 삼성전자가 신제품을 내놨잖아요. 네. 갤럭시 S22를 내놨는데 이게 지금 고스 문제로 굉장히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성능 관련 문제거든요. 이 타이밍에 이런 그 그러네요. 슬로건을 내놨다는 게 양쪽이 좀 대비되는 이거 삼성전자가 지금 굉장히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뭐 대응을 하겠다고 얘기 나는데 뭐 소송을 한 해 만에 유저들이 그런 얘기도 있고요. 해서 아마 이번 이슈 그리고 관련주들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난주에 얘기는 나왔지만은 9일 장 마감 이후에 적용된다고 하는데 러시아 지수가 MSCI 신흥 지수에서 독립시장, 스탠 언론 쪽으로 빠집니다. 이게 신흥 지수에서 빠지게 되면 우리도 신흥 지수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예. FTSE 지수는 우리가 선진국에 돼 있지만은 MSCI 지수는 우리가 아직도 신흥국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러시아가 빠지면은 다른 국가들로 물량이 나눠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도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뭐 인덱스 관련 물량이 한 1조 전후 적게는 6천억에서 한 8천억 정도가 유입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데 그 정도 규모면은 한 입거리도 안 돼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우리 외국인들이 매도한 거 한번 보십시오.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지난주에 매도한 금액이 8천억이 넘습니다. 아, 예. 그리고 요즘 거래가 늘다 보니까 하루에 뭐 조 단위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8천억 정도, 6천억이면은 진짜 한 입거리도 안 되고 네. 또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은 뭐 너무 심각하게 볼 필요는 없다 이 부분에 네. 대해서 그냥 뭐 간식거리 하나 생겼다 정도로 네. 보시는 게 편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번 주 10일, 11일에서 중국 양해 정협과 전인대가 이제 폐막을 합니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최근에 뭐 유럽이나 미국 정시가 어려운데 위안화 강세라든지 또 지준율 인하 이런 정책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시 쪽으로 약간의 관심이 좀 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시점에서 만약에 추가적인 규제 완화라든지 워낙 심한 규제를 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부양 의지 이런 게 보인다 그러면은 글로벌 증시의 수급이 중국 쪽으로 조금 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좀 결과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일정상 보면은 10일 BTS 공연이 있습니다. 중요하죠. 10일부터 그리고 10일과 12, 3일간에 3일 동안 있겠는데 지난주에 그런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한류 팬이 무려 1억 5천만 명으로 늘어났다는 게 있었는데 네. 이 그림 자료 한번 보시면 예. 굉장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최근 10년 동안 한류 팬 증가 추이인데 한류 팬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러면은 방법이 별로 없어요. 동호회 인수로 봅니다. 그러니까 네. 온라인 쪽에 가입돼 있는 동호회가 몇 개가 되고 동호회 인수가 몇 명인가를 우리가 체크를 하는데 이게 2012년에 10년 전에 한 900만 명이 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 10년 만에 1억 5천까지 늘어났어요. 엄청나네요. 진짜. 예, 동호회에서는 좀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영향력 있는 쪽으로 이렇게 좀 합쳐지면서 동호회 수는 좀 줄었는데 동호인 수는 무려 뭐 1억 5천까지 늘었고 각 대륙별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가 뭐 중국 관계 좀 껄끄럽고 일본과 또 껄끄럽잖아요. 근데 이쪽도 동호인 수가 한류 팬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그렇게 놓고 본다 그러면 요즘 한류 콘텐츠 굉장히 인기 많지 않습니까? 네. 이 한류 관련된 뭐 콘텐츠, 드라마, 영화라든지 K-팝 같은 경우는 여전히 성장성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이전에 듣기로는 또 해외에서 콘서트도 재개한다 이런 말도 네. 있으니까 조금 더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장이 곧 시작이 될 텐데 네. 주말 동안 또 뭐 핵전쟁 우려라든지 다양한 또 리스크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네. 보세요? 뭐 핵전쟁은 뭐 갈 때까지 가보자는 거지 않습니까? 네. 거기까지는 우리가 좀 상정하기는 좀 어렵고 우리가 전략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 시장 전망부터 좀 하는 게 좋겠죠. 네. 우리 시장을 놓고 본다 그러면 너무 극단적인 전망은 좀 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건 네. 다 봐야 되니까. 지금 우리 시장에 가장 크게 미치는 변수는 여전히 러시아, 금리, 코로나입니다. 아시겠지만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영향력 자체가 완화됐기 때문에 뭐 리오프닝 관련주 계속 관심 가지는 정도 그 정도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금리 인상 같은 경우도 뭐 잘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응을 해나가고 있다는 네. 표현을 그렇게 드리는데,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예상한 것은 한 0.5%포인트까지 그쵸. 빅스텝 밟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전쟁 때문에 0.25%포인트로 내려왔다는 것, 요건 긍정적입니다만은 조삼모사죠. 네. 예, 결국에는 그렇죠. 네. 그런 멘트까지 했습니다. 다음 달, 이번에 3월 금리 같은 경우는 0.25%포인트까지 정도로 완화할 수는 있지만은 향후에 3월 이후 물가를 고려해서 인상폭을 확대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연준에서 시장 친화적으로 적당히 맞춰줄 것이다 해서 중립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역시나 단기적으로 가장 어려운 건 뭐 러시아 침공 관련된 이슈가 되겠는데, 이번 주 시장 같은 경우도 결국은 우리가 예상하기 힘든 이 러시아의 전쟁, 침공, 그리고 회담, 이 소식에 따라서 변동성을 보이는 장세, 이게 지난주와 비슷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대표님께서 예상할 수 없는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투자 전략 어떻게 좀 세워보면 좋을까요?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네. 시나리오만 잡아야 돼요. 네. 그 전쟁 관련해 가지고 영국의 BBC에서 한 5가지 시나리오를 내놨는데 거기 다 포함이 됩니다. 첫째는 이제 단기전으로 끝날 경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장기전으로 갈 경우. 네. 지금 장기전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커지는데, 그리고 세 번째는 확전이 될 경우,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데 만약에 나토가 개입을 하면, 군사적 개입하면 확전입니다. 네. 조금 불안한 측면도 있는데 어쨌든 확전이 되는 경우, 네 번째는 이제 외교적인 해결을 보는 경우, 뭐 중국이 개입한다든지 네. 뭐 그런 경우, 그리고 이것도 가능성이 좀 낮은데 다섯 번째는 푸틴의 축출 얘기도 있는데 조금 가능성이 낮습니다만은 네. 우리는 지금 현재 생각해야 될 것은 이 5가지 케이스를 모두 염두에 두고 만약에 그렇게 펼쳐질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는 고민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느 쪽이 맞을지 모릅니다만은 고민은 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복잡하면 저는 그렇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면 단기적인 매매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러시아 변수에 대해서, 회담이나 전쟁에 대해서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 매 시간 해외 뉴스를 봐야 됩니다. 정말 체력이 엄청나게 소모가 되죠. 네.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야 되고, 다만 제가 중기 투자자라고 한다 그러면은 러시아 변수는 빼자. 중장기 투자라면. 네. 중장기라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얼마가 될까요? 한 6개월에서 한 1년 이상을 보면 중장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 정도의 투자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러시아 변수는 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예. 안에 아마 뭔가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제가 또 전략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2020년, 2021년 그리고 이제 2022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승률이 떨어져요. 네. 확률이 떨어진다. 내가 10개 종목을 투자했을 때 과연 몇 개 종목이 올라갈 것인가, 그게 뚝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승률 자체가 낮다는 걸 인정하고, 대신에 그 승률이 낮은 것 중에서 내가 확실한 종목을 잡았다면 그 종목에서 투자에 성공하는 기업에서 많은 수익을 끌어내는 전략이 가장 좋다. 그러니까 장이 안 좋을 때 보통 우리가 보면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슈퍼스타가 탄생합니다. 네. 종목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 종목 발굴에 힘을 쓰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슈퍼스타 이번 주 눈여겨볼 만한 관심주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제가 그 단기가 아니라 중기 관점에서 네.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우리 중기 포트폴리오를 제가 한 주에 한 번씩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약간의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 오늘 보시면 지난주에 비해서 빠진 게 뭐냐면 KB금융 빠졌어요. 대신에 LG노텍과 그다음에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 들어갔는데, 뭐 요건 어쩔 수 없는 게 일주일에 제가 한 번 조정하니까 네. 타이밍이 뭐 샤프해서는 않을 겁니다. 그쵸. 하루밖에 없으니까. 어쨌든 KB금융이 빠진 건 이렇게 설명을 드리죠. KB금융이 올라가려고 그러면 경기와 금리 쪽이 좋아야 돼요. 근데 금리 약간 지금 뭔가 속도가 좀 떨어진 느낌이 들죠. 네.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 얘기 나오기 때문에 금융도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빼는 측면이 좀 있고, 그리고 낙폭 과대 종목에 있던 동국제강, 네. 그다음에 J콘텐트리는
일단 졸업을 시킵니다. 네. 좀 올라왔으니까 해서 원래 위치 경기 민감주와 콘텐츠 자리로 올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LG 이노텍을 편입을 하는데 중기적으로 애플과의 협업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쪽이죠. 지난 2월에 동사가 이제 그 고성능 기판인 플립치 BGA 같은 경우를 이제 뭐 투자를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마침 그 지난주에 네. 애플카 얘기 나왔잖아요. 아, 그 애플카가 이 플립치 BGA를 탑재한다 그러는데 그 안에 한국 제품을 넣을 것이다. 네. 이게 물론 글쎄요, 뭐 픽스된 건 아닌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 나왔다는 거. 그러면 우리나라에 뻔한 회사가 몇 개 있거든요. 그쵸. 그 뻔한 회사 중에 당연히 LG 노텍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해서 네. LG 아이폰의 이제 협력사로서 지금 뭐 레퍼런스를 쌓고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향후 여러 가지 애플의 사업에 있어서 앞으로 커져나간다 그러면은 많은 부분에 LG 노텍이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아마 LG 노텍은 한번 편입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을 편입한 것은 이제 중국 한한령 얘기가 나오면서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매번 한한령 해제 얘기 나오면 양치기 소년 느낌이 들잖아요. 거짓말. 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최소한 그 제 생각은 그 이 콘텐츠 관련주들은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손절매를 각오하고라도 투자를 할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에 그 효과가 크기 때문에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예.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 놓고 보면 중국도 우리와의 사이가 사실 껄끄러워요 지금. 그쵸.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만 껄끄러운 게 아니고 네. 전 세계적으로 좀 고립된 측면이 좀 있습니다. 또 마침 올해가 한중 수교 30주년이에요. 또 껄끄러운 관계를 복원할 필요도 있고 예. 미국이 지금 계속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감안하면 뭔가 약간 다른 측면이 나올 수 있다. 지난주에 이제 나온 소식이 뭐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네. 드라마가 공개됐다 그러는데 요거는 사드 이후에 처음으로 심의가 공개된 겁니다. 약간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네. 조금씩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제 또 나온 그 기사가 하나 있는데 그 금융위에서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습니다. 예. 물적 분할할 때 소액주주 보호 방안을 강구해라. 좀 더 강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총 시즌이 또 다가왔기 때문에 주주 운동이 본격화되고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주가에도 영향을 좀 줄 것 같습니다. 우리 포트폴리오에 대표적인 종목이 하나가 있는데 SM이거든요. SM이 이번 3월 주총에서 표대결 들어갑니다. 아마 이게 본보기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영만 투명하게 하면 분명히 이제 주가 자체가 지금보다 훨씬 많이 올라갈 건데 그 경영 투명성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국내 일부 운용사들이 뭉쳐가지고 주주 제한, 주주 서한까지 발송했거든요. 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2020년에 상법이 개정됐는데 그때 감사 선임에 있어서는 대주주의 지분이 효력이 3%밖에 없다. 네. 이수만 회장의 지금 19% 그 의결권이 다 사라지고 3%밖에 없어요. 주말에 보니까 SM 사측에서 뭐 위임장 때문에 돌아다닌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관련해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DOU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KRX 인터넷 K 뉴딜 지수에 새롭게 포함되기 때문에 이 종목도 수급이 조금 나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트리플 인베스트 김우식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